접수 완료하고 입금까지 하였다면 1차적으로 할 일은 끝난 거예요. 제공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일단 기다려 봅니다. 보통 주말이 끼지 않으면 2일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번은 만 하루 만에 담보 제공 명령이 발송이 되었네요. 엄청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담보 명령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메시지로 진행 내용이 알림이 와서 확인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고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문서라고 한 건이 표시가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미확인 송달 문서로 들어가시면 담보 제공 명령 등본이라고 확인이 되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고,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금액 1,034만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는 위 금액을 보험 금액으로 하는 지급 보증 위탁 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발급 조회 버튼을 이용해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출력된 내용은 차후에 담보명령 제공을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회사에 팩스로 서류를 보내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출력을 해둘게요. 그 다음으로는 사이트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냐 하면 서울보증보험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세요. 여기 접속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되셨다면 여기 보이는 4개의 탭 중 첫 번째 개인정보 동의 탭을 선택을 합니다. 계약 체결 필수 동의, 보험계약 청약을 위한 동의, 그래서 동의 진행을 할게요.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꼼꼼히 확인을 하신 다음에 동의 버튼을 진행을 해주세요. 계약 체결 이행 등을 위한 동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문구가 표시가 되네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그럼 1차적으로 또 하실 일은 끝이 났어요. 이 단계까지 먼저 진행하는 이유는 제가 해보니 가장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진행하셨다면 이제는 해당 지역의 서울보증보험으로 전화를 하여 담당자의 안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담당자분들이 안내해 주시는 순서가 서울보증보험에 회원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 등록한 다음 계약 체결 필수 동의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약 체결 필수 동의 진행한 상태라고 바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미리 출력해둔 담보 제공 명령 등본을 알려주시는 팩스 번호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잠시 뒤 전자서명 진행해 달라고 안내 전화가 오고, 안내 전화를 받고 사이트에 다시 접속을 합니다. 처음에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였을 때는 개인정보 동의를 진행을 한 상태였죠. 그러면 그 옆에 전자서명 탭으로 가서 보험증권 탭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좀 전에는 보이지 않던 증권번호 탭이 하나 보입니다. 서명하기로 넘어갑니다. 전자서명을 하시고 결제를 진행을 하세요. 결제를 하시고 나면 증권이 사건 번호로 법원에 전송이 됩니다. 그럼 보통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당 지원에서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 결정문으로 집행을 신청을 하시면 되세요. 메시지가 또 이렇게 왔어요. 결정 정본이 발송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결정 정본이 도달하면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답니다. 14일이 경과되면 이제껏 접수한 게 무효 처리가 돼요. 저는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 메시지를 받고 사이트에 접속한 뒤 열람을 하면 저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때부터 14일이에요. 채권자용, 채무자용 결정 정본이 있고 이 두 부를 모두 출력을 하고 대법원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는데 미리 출력을 하셔서 작성을 하셔서 가면 더 편하시고요. 신청서 출력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집행관 사무실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예납금을 납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집행 일정이 정해지고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집행 장소에 가시면 됩니다. 집행 당일은 채권자가 제가 되고 성인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열세 기술자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집에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열세 기술자분의 도움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보통 집행은 일과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에 댁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람이 없는데 집행은 해야 하니 강제 개문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연락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이런 행위들이 진행이 되는데 강제로 남의 집 문을 연다는 어감 자체가 좋은 말은 아니긴 하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에서 진행하는 집행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거창한 내용은 아니에요. 집행 장소에 들어가서 내부에 고시문을 부착하는 게 다예요. 고시문은 이렇게 부착되어집니다. 말로 이야기하면 내용은 이게 전부이지만 이 종이 한 장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나 노력했으니 이 종이 한 장의 힘을 한번 믿어보세요. 채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허락 없이 내 공간에 들어와서 법원에서 뭘 붙이고 갔어요. 내가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절대 유쾌하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의 조치만으로 거의 협의가 잘 되곤 했어요. 이번 건도 가처분 집행하고 나서 이사 가신다고 연락이 왔고 오늘 드디어 이사 나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소요된 비용과 시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열흘 만에 집행 완료하였고 소요된 비용 목록은 내용 증명, 가처분 신청 접수비, 서류 발급비, 담보 제공 비용, 집행 신청 예납 비용, 열쇠 기술자 비용 이렇게 해서 대략 33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법무사님을 통해서 하게 되면 예납비용, 열쇠 기술자 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5-6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실 거예요. 금액은 집행 부동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이런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충분하겠다 싶었는데 나름 저의 방법을 최대한 싹 다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 계획한 것보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긴 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임대료 미납됐다고 더 이상 쩔쩔매지 않으시겠죠? 영상 초반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최악의 상황은 정말 피하고 싶네요. 제가 말씀드린 임대인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처법 3가지로 현명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